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멋진 아재의 창업교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핵심 주제는 수익 모델을 찾아라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시간에는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솔까말 창저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창업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창업 준비를 3년 동안 하되 내가 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의 시행착오가 들어갑니다.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은 실패를 그만큼 앞당긴다는 거예요. 돈이 무한정 있으면 시행착오 해도 괜찮겠죠. 근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가장 낮추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니까요. 세 번째 시간에는 수익 모델을 제대로 찾아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수익 모델이 뭔지 모르거든요. 수익 모델이란 말은 어떤 제품을 얼만큼 팔아서 얼마나 남길 거냐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못 찾습니다. 찾을 것 같죠? 천만에요.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서 직접 보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하고 비슷한 모델을 연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고기 국밥이니까 탕이에요. 그러면 탕과 비슷한 게 육개장이잖아요. 그러면 육개장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뭔지를 분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들은 육개장은 젊은 층을 공략하더라 생각보다가, 육개장 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이 와서 해장으로 많이 먹더라,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거기에 수익 모델을 찾아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내가 잘하는 그런 업종이 있을 거예요. 업종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와 경쟁사 내지는 나와 유사업종 아니면 동종업종에 가서 그들이 만드는 수익 모델이 뭔지 그거를 정확히 분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육개장을 가서 나이 드신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을 공략한다는 걸 보고 왔고, 가격도 좋은 재료에 좋은 걸 쓰면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 가서 내가 경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 책 아니면은 견눈질 이런 걸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기 있는 수익 모델이 뭐다 이걸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수익 모델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국밥집에 예를 들면 국밥집의 수익 모델은 이 식당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국밥을 먹고 가면 그게 남는 게 수익 모델이잖아요. 저는 국밥집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더 낸 거예요. 포장도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달도 만들었어요. 배달의 민족의 배민 라이더스를 활용해서 배달도 하고요. 딩동을 통해서도 배달을 합니다. 앞으로는 포장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판매 채널을 다양화해서 수익 모델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만들 때는 일단 업의 특성, 업종의 특성은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니까 잘하니까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수익 모델을 찾되 동종업종, 유사업종 여기에 가서 내가 경험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게 바로 들어가서 뭐 일한다고 해서 그들이 일을 시켜줄 리는 없으니까 이론이나 책을 통해서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연구해 놓은 것을 찾아가서 얘들은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하더라, 얘들은 어떻게 하더라, 얘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많은
동종 내지는 유사업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수익 모델을. 반드시 수익 모델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종업종, 유사업종의 성공 사례 연구를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쫙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수익 모델이 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게 내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게 되게. 그 다음에 이제는 재무적 관점, 회계적 관점에서 좀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유사업종, 동종업종을 보면서 그 속에 뭘 팔아서 얼마를 남기더라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가를 아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종업계나 유사업종 이쪽에서는 원가를 얼마나 더 가더라. 실제로 오미래 소고기 국밥 같은 경우는요, 원가를 30% 내외로 쓰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인데, 판매 관리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와 인건비와 세금입니다. 주요 공과금인 거죠.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동종업계, 유사업계들은 어떻게 하더라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원가는 최대한 낮춘다. 30% 이하로 팍팍 낮춘다. 그죠? 인건비는 20% 이하로.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는 뜻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뜻은. 임대료는 15% 이하. 실제로는 뭐 10% 이하라고 하는데 오미래 소고기 국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20% 육박합니다. 20%. 그만큼 여긴 세가 비싸죠. 서울이니까. 게다가 뭐 신생이니까 또 제가 모르고 했으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죠. 너무 비싸게. 그죠? 그 다음에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예요. 관리비에 나오는 세금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엄청납니다. 이것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동종업계나 유사업계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이론적으로나마 내가 완벽하게 체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의 수익 모델을 다 분석해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찾았다면, 물론 이론적이겠죠. 찾았다면 그게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원가나 판매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더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가는 30% 이하로 팍팍 어떻게 하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요. 인건비는 20% 이하. 사실 보면 월세 같은 경우도 15%, 1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0%에 육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15% 이하로 떨어뜨리고, 관리비나 각종 세금도 제 생각에는 8%, 10% 사이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가와 인건비와 월세와 세금. 원가는 처음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창업을 하려면 돈을 빌려서 쓸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익 모델을 찾을 때 내가 잘하는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업의 특성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 다시 말해서 이익을 내서 기업을 끌고 가는 사업의 특성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저 친구들은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아서 얼마를 남기더라.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대한민국 내에서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사업종, 동종업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원가는 얼마나 들어갈 건가, 판매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 건가, 이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건가, 이 세 가지를 크게 내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원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미래 소고기 국밥 외식업계는 30% 내외로 관리하라고 그러거든요. 제주는 뭐 20% 내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가를 최대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판매 관리비의 핵심 세 가지, 인건비, 월세, 공과금, 뭐 공과금 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또 관리하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20% 내외, 월세는 15% 밑으로 10%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고요. 공과금은 7, 8% 내외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한 가지 빠져먹지 말라는 것은 이자 비용까지. 이자 비용도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찾고 그 수익 모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론적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나만의 모델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연구한 건지 이게 이론이 현실과 같은지를 정확하게 또 경험치로 찾아내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